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실 소속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H 신임 사장에 변창흠 전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전문 분야인 도시재생 사업에 주력하는 가운데 안인득 사건에 따른 주거 복지 개선 사업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첫 민관 협력형 국공립 어린이집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역의 현실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통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실 소속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3일 이 학교 A 교장이 자신의 교장실에서 행정실에 있는 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를 이어가던 교장이 점점 언성을 높입니다. 지금 내가 너 업무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얘기했니? 그럼 알아서 해야 될 거 아이가? 선생님, 안전교육 그것도 올해 월 안 지났지 않습니까? 얘마! 급기야 해당 직원을 교장실로 불러 욕설을 퍼붓습니다. 바로 서, 이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되는 거야? 바로 서! 이 직원은 무능하다며 일을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여기는 네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이가? 니는 어찌 생각하노? 폭언을 들은 이 직원은 최근 임용된 행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매일 통학 차량 탑승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제때 하지 않아 교장이 훈계하던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교장은 지난 25일 전체 교직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서 그런 말이 나왔고 이 친구도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말도 몇 번씩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너무 욕심낸 게 경남교육노조는 경상남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진상조사와 함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좀 받고 우울증 증상까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욕설과 폭언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신임 사장에 변창흠 전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본인의 전문 분야인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인득 사건으로 불거진 주거복지 개선 사업에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변창흠 신임 LH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 출범한 뒤 네 번째로 LH를 이끌게 될 수장으로 매출액 18조 원, 직원 9천여 명의 메머드급 공기업을 3년 동안 이끌게 됩니다. 2014년엔 서울주택토지공사 SH 사장에 3년간 있었고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 정부의 국토, 도시, 부동산 정책에 적극 관여해 왔습니다. 변 사장은 취임사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LH는 일자리 창출 기관이자 혁신 기반 노동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에서도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H 방향이 도시 건설과 주택 공급을 넘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쪽으로 대거 이동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 정부는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복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사의 역할은 주택 공급자를 넘어 주거복지 실행기관,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변 사장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해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인재 채용률 증가 등 실효적인 조치가 취해질지도 관심입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부양책에 휘둘리지 않거나 정치인의 입김에 영향을 받아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걸 막아내야 하는 일도 변 사장 앞에 주어진 공적인 책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다소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낮 기온이 어제와 비교해 7에서 12도가량 높은데요. 오늘 진주의 낮 기온 보시면 22도로 어제와 비교해 8도가량이 높아졌습니다. 내일도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원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에는 20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차량 운행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20도 이상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이 12도, 함안 12도, 양산 14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밀양 22도, 함안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0도, 산청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2도까지 오르며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한때 경북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기업이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첫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제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은 부족한 예산 탓에 늘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로운 모델이 될지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거제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8개 교실 13개 반으로 만 1세부터 5세까지 110여 명의 아이들이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두 번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공간이 넓게 건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나금융그룹과 거제시가 손을 잡고 문을 연 국내 첫 민간 협력형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건립 비용은 하나금융이, 운영 예산은 거제시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제시와 하나금융은 추가로 노후화된 어린이집 2곳을 통합해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공립 확충을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도 민간에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받아서 저희 지역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도내 어린이집 2,800여 곳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80여 곳으로 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형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장애인의 달 기획보도 두 번째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경남도와 교육청도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중증 장애인 작업장. 주문대로 디자인된 쇼핑백을 21명의 장애인들이 만듭니다. 대부분 옷가게나 병의원 등에서 온 주문인데 그나마 장애인 사정을 감안한 착한 주문입니다. 그러나 일감이 적어서 장애인 한 명이 손에 쥐는 건 한 달 10만 원이 고작. 결국 커피 사업까지 시작해봤지만 이마저도 주문이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저희 복지사들이 다 영업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제 판로 개척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도와 대추 등으로 진액을 만들어 파는 작업장. 다른 것보다 좋은 재료를 써서 품질도 인정받았지만 주문이 없다 보니 고급 찜통 같은 장비가 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급여도 주기가 힘들어서 결국 차량 안전벨트와 에어컨 날개 조립까지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인식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못 맞춰주죠.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사도록 한 특별법이 있고 경상남도와 교육청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와 창녕을 빼고는 모두 1%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특별법에 장애인 물품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같은 용역까지 합해서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설계, 감리 용역 금액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1% 구매 달성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에다가 일부 담당자들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그리고 품목이 얼마 안 된다는 인식도 한몫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는 일요일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시 보는 경남, 오늘은 30여 년 전 마산 종합운동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88년 어린이 큰 잔치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6번째 어린이날을 맞아서 제11회 어린이 큰잔치 행사가 열리고 있는 마산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3만여 명의 많은 어린이 그리고 마산 시민들이 이곳 스탠드를 가득 메운 가운데 제11회 어린이 큰잔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오디양 6대주 어느 누구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온 세계를 사랑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앞장서 일구는 일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무술 시범이 있습니다. 송예철 관장이 이제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지금 달아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동장 다 같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송예철 관장 드디어 헬기에서 호박 탈출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지금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으로 자동차 끌기는 김홍철 씨가 이 묘기를 보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으로 자동차 끌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무술 6단인 송금석 사범이 자, 과연 자동차를 끌어주시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인간의 한계 능력,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 인간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으로 지금 입으로 서서히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 특공 무술 시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모든 시범의 종합체로 해대모의 용사들이 해구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국군장병 여러분, 이제 야구공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중석을 네, 향해서 시범을 보였던 태권도 특공 무술 요원들. 고원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함께 노래하고 즐거웠던 오늘 하루가 어린이는 우리의 꿈과 희망입니다. 어린이는 먼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서 건강한 신체와 밝은 정신을 갖고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고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함안 마리산과 남문의 고분군의 공개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함안군 발굴 조사 현장에서 열립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고성군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상호 협력 업무 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후 3시 고성군청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농촌관광 전문교육 수교식이 오늘 오후 4시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제19회 진주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오늘 오전 진주 문산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함안군 칠원면의 한 정비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4.5톤짜리 트럭에서 불이 나 엔진룸과 운전석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48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친누나 등 3명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수익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줄을 이으면서 모금액이 4,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상남도도 모든 시군 공무원을 비롯해 도민들을 상대로 성금 모금을 독려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비롯한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모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이목이 쏠린 경남 학생 인권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가 처리 방향을 놓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단은 오늘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 학생 인권조례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 역시 조만간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대응 방향을 사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 시작하는 도의회 5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찬반 논란이 가중되면서 심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진례면 일대 각종 체육시설과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복합 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이 민간 투자자 확정 공고 14년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김해시는 지난 2005년 민간 투자자 확정 공고에도 각종 분쟁과 행정소송 등으로 지연됐던 복합 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의 시행자가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4년엔 주택단지와 아파트, 복합 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주시가 텃밭과 복지시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영구 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주상복합형 영구 임대주택으로 경남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진주시 평거동 1원에 100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산타루치아 공군기지에서 열린 파맥스 2019에 참가해 중남미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파맥스 2019는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해 34개국 505개 업체가 참가하는 항공 보안 방산 전시회로 카이는 KT-1 기본 훈련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기동 헬기와 위성을 선보이며 수출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진주시 대평면에서 산청군 금서면까지 경호강 줄기를 따라 자전거 걷기 여행을 할 수 있는 경호강 백리길이 조성됩니다. 산청군은 경호강 백리길을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진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진주와 산청의 경계 지점부터 우선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 제2신항 상생협약식이 다음 달 열립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다음 달 3일 부산신항 홍보관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신항 상생협약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 제2신항 입지는 창원시 진해구로 잠정 결정된 뒤 지난 2월 상생협약식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김 지사가 지난 1월 구속돼 일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